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농법인의 김혜선 고문입니다. 오늘도 정봉수 농사님 모시고 우리가 계속 15권의 책을 발행을 하면서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이제 업그레이드하고 다음 개정판을 내는데, 오늘은 특별히 비정규직과 근로자성 판단 매뉴얼, 저희가 이제 이거를 개정판을 낼 시기가 돼서 어떤 내용이 또 변경이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정봉수입니다. 오늘은 비정규직과 근로자성 판단 매뉴얼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이 나온 지, 이 책은 2020년 9월 달에 첫 개정판, 그러니까 첫 1판이 나왔습니다. 이게 그 이후로 다 책이 소묘되어 있지만은 다른 개정판 출간 때문에 미뤄왔는데, 이 개정판을 곧 출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2020년 9월 달까지 이제 그 이후부터 만든 비정규직 관련된 내용이나 아니면 또 그 기고문들 또 이런 것을 이제 해서 개정판, 이제 새로운 개정판을 낼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거의 4년이 넘었기 때문에 빨리 개정판을 내야지 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은 1998년도에 IMF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리해고법과 근로자 파견법을 동시에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원인이 돼가지고 IMF 위에 많은 비정규직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 비정규직이 양산을 좀 제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2007년도에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보호에 관한 법률, 이런 부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별시행제도나 또 차별금지를 법으로 엄격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나온 그 내용이 다양하게 이 책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과 관련돼서는 근로자성 판단 이 부분도 고려할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그래서 원칙으로는 비정규직 관련돼서 비정규직은 단시간 근로자, 단기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취약 근로자 부분도 비정규직으로 보고 있습니다. 취약 근로자는 여성 근로자나 또 장애인, 그리고 또 외국인 근로자들, 그리고 어떤 특수 형태의 근로를 제공하는 자, 근로자는 아니지만은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근로자를 인정받지만 개별적 근로관계에서는 인정 못 받는 그런 부분도 좀 약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근로자성 판단 이 부분은 또 특별한 부분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사용자, 이제 근로자인지 아니면 프리랜서인지 이런 부분도 비교하면서 다양한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특히 많이 쓰일 것 같고, 최근에 비정규직 형태를 장기간 사용하는 불법 도금이나 불법 파견 문제도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이제 다양한 어떤 고용 형태를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저희 정봉수 농사님과 그동안 저희가 동영상을 많이 찍으면서 여러 가지 코트 결정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예술이나 스포츠를 하는 분들이 근로자이냐 아니냐 이런 기사를 많이 다룬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이런 내용도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여기 내용이 또 들어가고 그럴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비정규직은 사실 중요한 시점이 1998년도 비정규직 관련돼 가지고, 그전에는 비정규직이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그리고 이제 1998년도에 정리해고법하고 비정규직 근로자 파견법이 생기면서 비정규직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2007년도의 핵심으로 비정규직은 2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그 2년 내에도 차별을 금지를 하는 이런 내용이 이제 도입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회사들이 이제 비정규직을 정기적으로 아니면 무기계약적으로 좀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싼 인건비를 고려해 가지고 불법 도급이나 불법 파견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사례나 그리고 판단 기준 이런 부분을 이 책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에서 꼭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이 보통 개정판을 내실 때 어떤 절차를 밟아서 개정판을 내고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시나요?
예, 제가 이제 이 책에 대해서 이제 이번 주부터 작업을 하게 되면은 한 2주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이제 틀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읽고 그래서 보강하는 내용, 그리고 그러니까 2000년도 9월 이후에 또 기부했던 내용, 이런 부분을 놓고 또 너무 두꺼지면 안 되니까 그런 내용까지 판단을 하고, 또 법이 바뀌어 가지고 불필요하게 된 내용을 좀 이렇게 좀 잘라준다든지 수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책의 저자가 강조하는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또 넣을 예정에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작업이 사실 한 번을 다 검토를 해보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좀 이런 내용은 좀 변경을 해야 된다 그러든지, 아니면 최근 또 업데이트된 내용을 또 추가하시는 그런 작업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뭐 일이 많을 것 같네요. 예, 그래서 한 2주 정도, 연말인데 많은 회식도 있고 또 시간이 굉장히 또 뭐 송년회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저는 우선적으로 이 책에 집중해서 뭔가 의미 있는 송년을 기약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다른 관련된 뭐 임금이나 아니면 근로시간, 또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 근로감독, 또 뭐 징계 관한 부분, 또 외국인 관련된 부분, 또 성희롱, 뭐 직장 내 괴롭힘 이런 부분들까지 다 지금까지 출간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같은 근로자면서도 제대로 대접을 못 받는 이 비정규직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기업이 많은 부분이 이런 그러니까 도급 형태나 아니면 이러한 비정규직 형태로 많이 고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근로자들이 어떤 더 나은 보호를 받는다든지, 그리고 또 사용자들은 또 법을 알고 제대로 이제 도급이라면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독립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많은 도급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떤 사용자가 뭐 어떤 직영으로 관리하는 것 같이 똑같은 이런 형태를 좀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다 불법 파견이나 아니면 불법 도급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쉽게 그런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접근하고 그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게 보니까 우리 정 대표님, 정봉수 대표 노무사님이 다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혼자 좀 많이 개정을 하시는데 시간을 많이 투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중점적으로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 책이 이제 요번에 이제 또 출간을 하게 되면 주로 타겟 독자층이 어떤 독자층인지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예, 주로 이 책을 보는 것은 대부분이 좀 외국계 기업의 인사 담당자나 아니면 공인 노무사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은 영어하고 한글로 같이 나오기 때문에 꼭 그 외국 기업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영어하고 한글로 쓰여져 있지만 그 내용은 또 비정규직에 관련돼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비정규직에 대한 이런 근로자들, 그리고 또 비정규직 같이 사용하는 이런 도급회사의 근로자들, 그러니까 사용자들, 이런 분들이 다들 필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처음에 책을 만들 때는 어떤 서둘러서 만들어야겠다는 이런 조바심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용이 풍부하지 못했는데, 요번에 개정판 낼 때는 좀 더 부족한 부분을 살리고 좀 더 내용을 재미있게, 그리고 이제 좀 더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하고, 또 좀 더 강조해야 될 부분은 좀 더 늘리는 식으로 해서 현재 같은 부피 정도를 가지고 두께로 제가 출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출간은 아마 내년 1월 첫째 주가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최소한 3주 내에는 이 책이 출간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업그레이드된 책이 출간이 돼서 많은 독자분들이 참고를 하시고, 또 저희 강남노무법인이 홍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